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탄에서는 사행위 취소의소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꼭 들으시고요. 자, 2탄에서는 경매에서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에 있더라도 인수하는 권리죠. 법정상권, 주식권, 그리고 가처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가처분 중에 소유권 다툼의 가처분과 그리고 건물 철거를 위해서 건물에 가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밑에 있더라도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매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돈 날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권리 분석을 하지 못하면서 저는 경매한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경제 시어포럼 및 단위TV 강사를 하면서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3월, 6월, 9월, 12월 초에 개강해서 오전은 10시, 저녁은 7시에 시작해서 3시간 하면서 약 10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은 수동대학교, 수요일날은 영남이공대에서 정규과정으로 해서 강의하는데요. 이거는 권리분석 및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떻게 명도할 것이며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인 그런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규과정 마치신 분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날 경매학원에서 실전 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공동으로 분석을 같이 하고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부실채권, MPL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단기 속성반을 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규모에서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포인트로 잡아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관심 있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항상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저, 앞, 가, 전, 경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라 말씀드렸습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되고요. 전세권은 선대집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면 말소기준 권리 강의가 있으니까 이 단위TV나 아니면 쌤경매 들어가면 있습니다. 꼭 강의를 들어서 가지고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하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받을 권리가 되는데, 돈 받을 권리가 아닌 것이 인수가 되는 것은 뭐냐?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인수가 됩니다. 근데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밑에 있을지라도 인수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치권과 그리고 법정지상권 그리고 예고등기가 있는데, 이 예고등기는 현재는 없어졌으니까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다툼에 대한 가처분과 그리고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 1탄에서 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자, 김갑동 씨가 김원자 씨한테 2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김원자 씨가 재산을 은닉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김말자 씨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유권이 김말자 씨한테 있으니까 압류가 설정이 되고 자, 경매 신청이 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김갑동 씨가 김원자 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이렇게 빼돌려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갑동 씨가 김말자 씨 상대로 소유권 인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원인은 사행이라는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면요. 자, 만약에 김말자 씨한테 자, 경매가 돼가지고 홍길동 씨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홍길동 씨의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되면 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 취득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소하게 되면 이 김갑동 씨가 성소하게 되면 결국 이 김말자 씨의 소유권은 날아가고요. 소유권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김원자 씨한테. 그러면 이 김갑동 씨는 김원자 씨한테 다시 압류 넣어가지고 이렇게 채권 회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김말자 씨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홍길동 씨의 소유권도 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 무권리를 받은 사람은 다시 무권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분석을 잘 하시고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냐 패소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패소하게 되면 소유권이 확정될 것이고 성소하게 되면 소유권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 씨는 이 돈 받아내려고 그러면 이 채권자들 돈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 소송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받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3자, 낙찰자들을, 입찰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묘수 보시면 피보전 권리,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를 해서 소유권을 말소해 주세요 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은 이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처분은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 소유권이 회복이 되게 되면 이 소유권은 말소되고 홍길동 씨의 소유권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자,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요. 패소가 확실하다. 그러면 입찰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소가 확실하다 그러면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입찰을 못해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홍길동 씨는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패소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입찰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크게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에 인한 말소 청구권 이 같은 경우 가처분 되어 있으면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알면 입찰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는데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이미경 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은 을이에요. 자, 여기서 지상권이 되게 되면 이미경 씨는 을한테 건물 소유한테 철거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상권이 안 될 경우는 철거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철거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 철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자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 이미경 씨한테 토지를 양도해야 될 이런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법정지 상권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권이 안 되니까 이미경 씨는 을을 상대로 뭐 이렇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야, 네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인도해도 하는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을은 과연 매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각하면 안 된다. 이게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도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을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뭐 경매 진행됐든지 건물을 매각해가지고 소유권이 을로 이렇게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미경 씨는 을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거죠. 자, 확정 판결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해서 병한테 주장할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물건이냐 채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건이면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채권은 당사자밖에 주장 못합니다. 자, 이 소송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채권입니다. 그래서 병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병을 상대로 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또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또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정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정한테 또 소송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경 씨는 소송하다 몰래 다 보겠죠. 그래서 이 소송을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신청하고 반드시 가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처분을 딱 해놓고요. 피보전 권리,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 씨가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하면서 가처분을 딱 했다는 겁니다.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 가처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소유권을 받았을지라도 병이나 정의 소유권은 취소가 되는, 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은 압류보다도 우선일지라도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더라도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처분 이것도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러면 자, 이렇게 갑의 물건입니다. 근데 자,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A, 소유권 B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 C가 설정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4번 소유권 이전이 됐고 또 가처분이 붙었는데 이 가처분은 2번에서 4번으로 소유권 이전된 요거에 대한 사행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 때문에 4번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더라도 B한테 이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가처분은 인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F 가처분 요 같은 경우는 A에게서 B로 이전된 요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F가 성소하게 되면 뭐야? B의 소유권이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겠죠. 그러게 되면 이 저당권부터 해서 밑으로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경매 진행한 뭡니까? 이 B의 권리를 받든지 아니면 이 D의 권리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B의 권리가 말소가 됩니다. 무권리를 받은 결국 낙찰자는 소유권이 말소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은요, 이 건저당 이것이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저당 G하고 이 소유권 D하고 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건저당은 뭐 소멸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처분 F 요것만 인수가 됩니다. A에게서 B로 된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형이 요거에 대해서만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의 그 건물인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을 상대로 자, 지상권이 안 되게 되면 건물 철거해. 그리고 나한테 그 토지를 넘겨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한 가처분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매각을 하더라도 결국 이 의뢰 소유권은 이전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위해서 한 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수가 된다. 그래서 가처분 중에 두 가지 인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더라도 인수하는 것은 소유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A에게서 B로 된 소유권 이전기 말소 청구 소송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 요 가처분만 인수고 나머지 가처분은 다 소멸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인수입니다. 가처분 중에 첫째가 소유권 다툼의 가처분 하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밑에 있는 소유권 이전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 토지 소유자가 한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해도 이것은 말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매가 되더라도 절대 이런 경우는 낙찰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 진행 안 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법원은요 수동적입니다. 신청하면 신청했다고 해줍니다.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이것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요. 실수해가지고 보전금 날리는 이런 상황이 안 닥치도록 잘 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1탄에서는 사양의 취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2탄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인수하는 권리, 소유권 다툼의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 인수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면요,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겁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꼭 숙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